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도그마, 즉 독단적인 신념에 이끌려 확고한 신념이 제공하는 확실성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현미를 둘러싼 열광은 종교를 연상시키는 섬뜩한 특성을 띠고 있으며 현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현미의 건강상 의이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드러내면서 이 의심 없는 헌신에 도전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미에 대한 기만적인 주장에 맞서고 무조건적인 맹신을 해체하며 기저귀 음식이라는 그 아래 숨겨진 위험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증거를 면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면 현미의 건강상 의이점에 과장된 정도와 식단 선택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건강정보, 건강의 세계, 다큐프라임. 당뇨병 관리와 관련하여 의료 전문가와 영양학자 사이에서 널리 권장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백미를 현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미가 아주 드라마틱한 건강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학적 증거는 이러한 개념에 도전하고 그들의 조언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뇨 환자의 식단에서 다른 것들은 전혀 바꾸지 않고 백미만 현미로 바꿨을 때도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나요? 아니, 유의미한 치료 효과라도 나타나나요? 결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백미 현미를 포함한 식단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백미나 현미 둘 다 극단적으로 제한해야만 당뇨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쌀, 즉 현미와 백미, 모두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며 음식이 혈당 수치를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혈당 지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종류의 쌀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높아져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양을 많이 먹는다면 당질의 함량 차이가 백미와 크게 다르지 않아 혈당 조절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어떤 밥을 먹느냐보다는 당질에 먹는 양을 줄이는 게 혈당 조절에 더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백미나 현미나 둘 다 조금만 섭취했을 경우 문제가 없다는 말인 거죠. 네, 그런 겁니다. 라면이라 할지라도 아주 소량만 섭취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겁니다. 현미와 백미가 혈당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여러 연구가 시도되었습니다. 영국의 의학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백미를 한 번만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11% 증가한 반면 현미 섭취 위험은 10%로 약간 낮았습니다. 또한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 사이 백미와 현미에 대한 혈당 반응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1%의 차이라면 저는 차라리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은 백미를 먹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백미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뉴트리언스 저널에 발표된 여러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리뷰에서는 백미를 현미로 대체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검토는 개인의 혈당 반응 및 문화적 선호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당뇨병의 시기관리에 대한 보다 개인화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미가 당뇨병 환자에게 보편적으로 더 건강한 옵션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혈당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미묘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서 다른 저혈당, 영양 밀도, 탄수화물 공급원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열렬한 지지자들은 종종 백미 대신 현미를 섭취하는 것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미가 주로 탄수화물 공급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미보다 약간의 영양소가 더 함유된 탄수화물 덩어리란 말입니다. 또한 인체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유해한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글루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미에는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다른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화합물 중 하나는 흙과 물에서 벼에 축적될 수 있는 중금속인 비소입니다. 높은 수준의 비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암을 포함한 심장병, 신경학적 문제, 어린이의 발달 지연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섭취하는 대한민국 현실에 비춰보면 이것은 그리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미는 백미에 비해 비소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건강전망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쌀, 특히 현미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소변의 비소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이 증가했음을 나타내며 장기간 섭취와 관련된 잠재적 건강 결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제환경연구 및 공중보건저널에 발표된 체계적 검토 및 메타 분석에서는 쌀로 만든 식품의 비소함량을 평가한 결과 현미가 백미보다 매우 일관되게 더 높은 수준의 무기비소를 함유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현미의 정기적인 섭취로 인한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중보건지침에서 식이 권장사항을 만들 때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새롭게 떠오르는 증거는 현미를 슈퍼푸드로 여기는 확고한 열정에 도전하고 특히 비소 노출이 부작용에 더 취약한 임산부와 어린아이들과 같은 취약한 인구에 대한 현미의 잠재적 위험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열성적인 현미의 팬들은 종종 현미가 마그네슘, 망간, 비타민 B와 같은 필수 미네랄과 영양소의 풍부한 공급원이라고 주장합니다. 현미에 이러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요소의 생체 이용률은 피틴산과 같은 항영양소 의존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미의 전반적 영양적 우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영양 공급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필수 영양소는 다양한 자연식품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또는 이러한 영양소의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이 더 높고 보충제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피틴산으로 인해 백미 또는 기타 식이 공급원에 비해 현미 섭취군은 특정 미네랄 흡수가 현저하게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널 오브 푸드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백미, 기타 곡물 심지어 콩과의 식물에 비해 현미에서 철, 아연 및 칼슘의 생체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또한 식품과학 및 식품안전종합 리뷰 저널에 게재된 리뷰에서는 현미와 백미의 영양 성분을 평가한 결과 영양소 함량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는 단일 식품 공급원에 의존하기보다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꼭 반드시 현미여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백미를 먹고 기타 뛰어난 다른 음식과 보충제로 영양소를 얻는 것은 이제 비상식적인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현미는 위대한 슈퍼푸드이니까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현미가 최적의 영양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인식을 재평가하는 것은 어쩌면 필수적일 것입니다. 영양소의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 항영양소의 존재, 특정 식품 항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고려한 식이 선택에 대한 보다 균형 있고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미, 과연 현미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저귀 곡물일까요? 혈당에 미치는 영향, 장누수 위험, 비소와 같은 독성 물질이 존재에 대해서 잠재적 단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건강의 세계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